지난 주말 쇼미유어 하트 재단이 주관해 여러 이민자들이 참여한 다민족 추석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연방법원이 새 공적 부조 규정 시행 중단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 수혜자들에 대한 구제 용의 의사를 재차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시리아 북부 지역에 주둔 중인 미군이 사실상 완전 철수합니다. 미국과 중국이 13개월 동안의 무역 전쟁 끝에 처음으로 부분적이지만 구체적인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쇼미유어 하트 재단이 주관해 여러 이민자들이 참여한 다민족 추석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다양한 문화 공연들이 펼쳐졌는데요. 한인 인구가 많지 않은 유학에서 한국의 전통 문화를 알리는 뜻깊은 행사였습니다. 임동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뉴저지주 뉴욕에서 다민족 문화 축제가 개최됐습니다. 지난 토요일 쇼미 유어 하트 재단의 주관으로 뉴욕예술고등학교에서 다양한 인종이 참여한 가운데 특별한 추석 잔치가 열렸습니다. 펠리세즈 파크, 리치필드, 레오니아 등 뉴저지주 학생들과 뉴욕예술고등학교 학생들이 준비한 한국 전통 무용과 K-팝 댄스, 아프리카 인도 전통 공연 등 한국 문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가 한데 어우러져 행사를 찾아온 관객들의 흥을 돋게 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여러 가지 인종이 아우러져서 세계 제1 최강의 국가라는 나라인데 왜 우리는 항상 한인 추석잔치라고 하는지 그게 항상 저한테는 풀지 못할 그런 의심 중에 하나였었어요. 근데 또 이번 행사는 한국 문화를 타민족에게 알렸던 한인 청소년들에게는 민족의 뿌리와 정체성을 일깨우고 자긍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I like how so many people could experience the different cultures we have to offer, the different dances we have to offer. 추석 행사에서는 불고기, 비빔밥, 어묵 등 한식뿐만 아니라 한복 체험, 수묵화 부채 체험 등 한국 전통 문화 체험장이 마련돼 다양한 인종의 주민들이 한국의 문화를 보고 접할 수 있었습니다. 또 쇼미 유어 하트 재단은 주민들에게 독도는 우리 땅 티셔츠를 무료로 나눠줘 지역 주민들에게 독도 문제를 자연스럽게 알려주는 데 앞장섰습니다. 하지만 독도와 전혀 관심이 없고 독도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것도 없는 사람이 이 행사를 통해서 교육을 받고 독도는 you know what, it's Korean, it's like part of Korean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게 참 의미가 있고 더 많은 피드백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쇼미 유어 하트 재단은 저소득층 자녀의 배움의 기회와 다양한 예술 분야의 인재 육성을 위해 힘쓰는 뉴욕예술고등학교의 기금 모금 행사를 내년 6월 링컨 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KBN 뉴스 임동규입니다. 영주권 발급을 제한하는 새 공적 부조 규정 시행이 내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가운데 연방법원이 시행 중단 가처분 결정을 내려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새 규정 시행이 금지됐습니다. 연방법원 맨하탄 남부지법 조지 다니엘스 판사는 지난주 새 규정이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것이라며 공정성과 정의를 기반으로 시행 중단 가처분 결정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즉각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번 판결로 피고와 원고의 구두 변론을 거쳐 정책이 시행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뉴욕시는 이민자 가족들을 위해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며 새 규정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을 명백히 보여준다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새 공적 부조 시행과 관련해 한인들을 포함한 이민자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민권센터와 이민자 보호교회, 뉴욕 이민자연맹 등 비영리 단체와 뉴욕시 각 보로청들이 정책 시행일을 앞두고 설명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상담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민권센터는 설명회를 통해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고 밝히며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민권센터에서 변호사 상담이 무료로 제공된다고 전했습니다. 또 뉴욕시 정부 311에 전화해 공적 부조라고 말하면 한국어로도 무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 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 다카 폐지 위헌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심사가 11월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 수혜자들에 대한 구제 용의 의사를 재차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트위터를 통해 연방 대법원이 다카 프로그램 폐지 허용을 판결한다면 연방의회에서 이른바 드리머를 보호 구제하는 합의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언급에 대해 의회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 수혜자 구제안을 합의하는 대신 행정부가 추진하는 이민 개혁안에 대한 협상 제안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9월 행정명령을 통해 다카 폐지를 선언했지만 연방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으며 이에 연방 법무부가 불복하면서 결국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연방 대법원의 다카 재판 심리는 다음 달 12일 시작해 내년 봄쯤 최종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방 이민당국은 현재 기존 다카 수혜자들에 대한 갱신 신청은 접수하고 있지만 신규 접수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기준 전체 다카 수혜자는 70만 명으로 추산되며 그중 한인 6,620명으로 아시안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시리아 북부 지역에 주둔 중인 미군이 사실상 완전 철수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국방부 관리를 인용해 시리아 북부에 있는 미군 병력 1,000명이 이달 말 시리아에서 철수해 이라크로 이동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결정이 실행되면 시리아 남부 125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미군 병력이 시리아에서 철수합니다. 미 군부는 13일 터키군이 지난 11일 쿠르드 민병대를 공격하면서 미군 주둔지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을 목표물로 삼았다고 밝혔습니다. 터키군의 포격을 피해 쿠르드 민병대원들이 탈출하면서 수백 명의 이슬람 국가 대원들이 포로 수용소를 탈출했다고 미군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터키의 지원을 받는 친터키 반군은 쿠르드 민병대를 공격하면서 민간인들을 사살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 철수로 터키의 시리아 북동부 쿠르드족 거점 지역에 대한 군사작전을 사실상 묵인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18개월 동안의 무역 전쟁 끝에 처음으로 부분적이지만 구체적인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해결해야 할 세부 사항이 많은 만큼 무역 전쟁 최종 종결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 저널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중국 대표단을 이끄는 류허 중국 부총리와 면담하며 협상단은 매우 실질적인 1단계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대두와 돼지고기 등 미국산 농산물을 연 400억에서 500억 달러가량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무역 전쟁 전과 비교해 2배 이상으로 구매량을 늘린 것입니다. 미국은 이에 다음 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2,50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 상대 25%에서 30% 관세 인상 조치를 시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미 시행 중인 3,6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 관세 조치의 향방은 따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중국 대표단은 앞으로 5주 동안 이런 내용이 담긴 제한적인 합의를 마무리할 전망입니다. 합의가 마무리되면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칠레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서명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뉴저지주 납성분 노출 수도관 사태와 관련한 주민공청회가 열립니다. 공청회에서는 수도관 교체에 필요한 예산 중 5억 달러 규모의 채권 발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지난주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수도관 교체 예상 비용의 25%에 달하는 5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채권 발행을 통해 마련할 계획을 발표하고 채권 발행 여부를 2020년 11월 본선거에 붙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납성분 수도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된 저지 워터웍스 태스크포스가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주정부의 보조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을 머피 주지사에게 권고한 데 따른 것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납성분 노출로 인해 35만 개의 수도관 교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비용은 20억 달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태스크포스가 발표한 19개 권고안에는 10년 안에 모든 수도업체의 수도관 교체를 의무화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과 수도요금 인상을 통해 비용을 충당할 것, 1978년 이전에 건설된 주택들을 대상으로 납성분 노출 위험 검사와 교정 조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지사는 채권을 통해 조성된 5억 달러 예산과 환경보호국 연방기금과 수도업체의 최소한의 수도요금 인상을 합한다면 충분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도 5억 달러 채권은 경우에 따라 규모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일부에서는 이미 2,347억 달러 규모의 부채를 지고 있는 뉴저지주에 더 많은 부담이 가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약국 체인 기업 월그린이 200개 매장을 닫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경제와 고용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월그린은 최근 공식 발표를 통해 뉴저지에 있는 99개 업소 중 일부를 포함해 총 200개 업소를 폐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월그린은 현재 각 업소별로 각종 생활용품과 잡화, 담배 등을 파는 매장과 함께 약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1901년 시카고에 설립된 월그린은 2010년 뉴욕의 약국 체인 듀안 리드를 11억 달러에 2014년 유럽 약국 체인 부츠 얼라이언스를 53억 달러에 인수하며 또 다른 체인 CVS 헬스와 함께 미국을 대표하는 약국 체인 기업이 됐지만 최근 온라인 판매에 밀리면서 문을 닫는 기업 리스트에 포함됐습니다. 월그린은 이번 200여 개 업소 폐쇄에 대해 부동산 자산 운용 효율성을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뉴저지에는 포틀리 등 버겐 카운티 타운들을 중심으로 100개에 가까운 월그린 업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지난 1일부터 마리화나 추출물인 칸나비디올, CBD 오일이 함유된 음식과 음료 판매가 전면 금지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CBD 오일이 들어있는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보건당국이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은 현재 CBD 오일이 함유된 음식이나 음료를 판매하다 적발되면 함유량에 따라 $200에서 $650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델리와 빵집, 커피숍 등에서 CBD 오일이 함유된 제품이 판매되고 있어 시 보건국은 안전성 문제가 있는 CBD 오일이 함유된 음식이나 음료를 판매하는 업소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CBD 오일은 통증과 불안, 불면증 등의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안전성 문제는 검증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편 시 보건국은 지난 7월부터 일반 소매점과 식당, 커피숍 등에서 CBD 오일이 함유된 음식과 음료 등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시행에 들어가 3개월간 계도 기간을 갖고 10월 1일부터 벌금 티켓을 발부하고 있습니다. 연방우정국이 신청자의 우편함에 도착 예정인 우편의 스캔본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인폼드 딜리버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편물이 언제 도착할지 미리 알 수 있는 인폼드 딜리버리 서비스는 2014년 북버지니아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한 이후 2015년 뉴욕시를 거쳐 2017년 전국으로 확대해 운영 중입니다. 이 서비스는 우정국 홈페이지에 접속해 회원 가입 등의 간단한 절차를 거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자의 주소로 정보 확인을 요청하는 우편물이 발송되고 해당 우편물에 적힌 정보를 온라인에 입력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서비스에 가입하면 배달 예정인 우편이 있을 때마다 우편의 흑백 스캔본이 개인 이메일로 전송됩니다. 통상적으로 오전 11시 이전에 스캔본이 동봉된 이메일이 도착하고 이메일을 수신한 당일 우편물이 도착하게 됩니다. 또 신청자에게 배달 예정인 소포의 배송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부재 상황으로 수령하지 못했던 소포의 재수령 희망일을 편리하게 정할 수 있는 등 여러 유용한 기능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정국은 지난 2001년 우편을 통한 탄저균 배달 사건으로 5명이 사망한 사건 이후 모든 우편물을 스캔해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미주 최초로 직장과 학교에서 총기 폭력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됩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직장 동료나 고용주 그리고 교사가 직원과 학생들에 대해 개인이 소유한 총기를 일시적으로 압수할 수 있고 새로운 총기 구매를 금지하는 명령을 할 수 있는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필팅 캘리포니아주 의원은 교내 총기 난사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규제 강화를 통해 비극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미 시민자유연맹은 시민의 자유를 박탈시키는 법안이라며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편 새 총기 규제 법안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미주 민주참여 포럼이 내일 첫 갈라 행사를 개최하고 미 주류 사회를 대상으로 남북 평화 프로세스의 중요성을 더 알려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1년 동안 개성공단 등 남북 경제 협력을 비롯한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을 홍보해온 민주 참여 포럼은 많은 한인들의 성원으로 성장을 이어온 만큼 이에 대한 보답의 의미로 제1회 갈라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주 동포들이 우리가 사는 각 공간에서 민간 공공 대사의 역할로 공공외교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10만 명 이상의 단체를 만들어내서 우리 조국의 어떤 선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단체로 성장하기를 지금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브래드 셔먼 연방하원 외교위 아테소 위원장, 조지추 연방하원 의원, 한국 더불어민주당 김경엽 국회의원 등도 참석해 한미동맹과 남북평화 프로세스에 대해 강연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12일 오전 7시 브루클린 크라운 하이츠의 유티카 애비뉴에 있는 불법 도박장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 4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했다고 뉴욕시경이 밝혔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 도착한 당시 피해자 남성 4명이 현장에서 사망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도주해 아직 용의자를 체포하지 못했으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이민정책을 총괄해온 케빈 맥컬리넌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이 6개월 만에 물러났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맥컬리넌 대행은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켄 쿠치넬리 이민국 국장 대행 등 부처 내 고위 관리들과 갈등을 겪으며 최근 조직 장악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토로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맥컬리넌 대행의 후임을 다음 주 임명할 예정입니다.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 뉴욕 지부가 주최한 제3회 2019 영 사이언티스트 나잇이 맨하탄 뉴욕 한인회관에서 11일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실리콘밸리에서 주목받는 헬스케어 기업 누메 정세주 대표가 연사로 초청됐으며 200여 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뉴욕 지부 이주연 회장은 한인 차세대 과학자들이 설 수 있는 자리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경 115경찰서 소속 김모 씨는 지난주 다른 한인 경관 김 씨와 함께 퇴근 후 퀸즈 잭슨 하이츠의 한 가라오케에서 술을 마시다 총을 뽑아 여 종업원의 머리에 겨누어 체포됐다고 뉴욕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12일 김 씨를 체포하고 2건의 협박 혐의로 기소했으며 보도에 따르면 김 씨와 김 씨의 상사 모두 무급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64도, 섭씨 영상 18도, 밤 최저 기온 50도, 섭씨 영상 10도 예상됩니다. 수요일 흐리고 비가 예상됩니다. 목요일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